집에 아기를 재우고 택배원과 바람을 피러 나온 여성. 택배원과 바람을 피는 호텔에서 찍힌 현장 사진. 메신저로 주고받은 사랑의 속삭임.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을 때 여성이 실제로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선정한 2020년 10대 법정 사건입니다. 항저우 모함 사건. 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민이라는 여성은 항저우의 시황고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회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우민 씨는 오랜 경력 끝에 이제 곧 정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같은 순간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2020년 7월 7일 오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집 근처의 택배소에서 택배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날 바쁘게 움직이는 기사 아저씨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 우민 씨. 짧은 순간 그녀를 향하고 있던 카메라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맙니다. 그녀를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은 양모 씨입니다. 택배소 바로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종종 이곳에서 일을 돕곤 했었는데 이날 우민 씨를 찍은 사진으로 자신의 그룹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을 놀리자고 계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하모 씨라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양모 씨와 하모 씨는 자신의 닉네임을 바꾸고 서로 가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몰래 주고받은 사랑의 문자인 것처럼 그녀를 유부녀로 만들고 택배기사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이죠. 양모 씨와 하모 씨가 모르는 사이 이 소식은 항저우 각지의 그룹방을 돌아다니며 퍼져나갑니다. 한 달 뒤 우민 씨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1시였죠. 바로 거짓말로 꾸며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거짓 증거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남자친구가 밤새 이것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하는데 회사 사람들도 모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민 씨는 가짜 증거들과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거짓 증거 중 옆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양모 씨와 하모 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범인은 잡았으니 조용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8월 8일 메신저에 올라오는 개인 칼럼에 올라온 글로 이 사건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럼의 제목은 당신의 집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해당 글은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우민 씨의 SNS도 인기가 폭발합니다. 엄청난 욕이 난무하는 SNS가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우민 씨는 사람들을 향해 한 개의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를 욕한다면 그 이유와 증거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수백 개의 증거들이 그녀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의 공증을 받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회사에서는 잘리고 맙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부정적이니 회사는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정직원을 앞뒀던 그녀는 다시 10개가 넘는 회사의 면접에서도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문제가 심해지자 공항국에서 한 일은 양모 씨와 하모 씨를 9일 동안 구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거짓 소문은 온갖 사리부터 불어나고 있었죠. 사태는 점점 심해지고 우민 씨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까지 생겼으니까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우민 씨는 우울증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민 씨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모 씨와 하모 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합의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보다 못한 우민 씨는 직접 합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식적으로 양모 씨와 하모 씨가 사과 영상을 올릴 것. 사람들에게 이 거짓 증거들이 사실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었죠. 양모 씨와 하모 씨도 이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한 그녀의 금전적 손실을 배상할 것. 양모 씨와 하모 씨에게 각각 58,200위안씩 배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미안은 하지만 금전적으로 배상은 하기 싫었던 건지 이것을 거절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우민 씨는 인민법원에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녀가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래 고소가 불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 덕분에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더 긴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 뻔했죠. 중국 형법 246조에 따르면 글이 5,000번 이상의 열람을 기록하거나 500번 이상의 공유가 된다면 비방죄로 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 사장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요. 내 아들이 고소를 당하다니. 뻔뻔하게도 이 합의를 중지하려고 나섭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아직도 이 아저씨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보였는지 인터뷰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한 일에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말합니다. 12월 10일 우민 씨는 이에 대해 한 개의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반드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12월 14일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공안국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양모 씨와 하모 씨는 비록 한 사람을 모함한 것에 불과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형법 246조 2항을 근거로 이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4월 30일 항저우 택배 소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양모 씨와 하모 씨는 이제서야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로 감형을 요구하게 되죠. 말도 안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우민 씨는 SNS를 통해 말을 합니다. 내가 고소를 진행한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종종 SNS를 통해 응원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그녀는 한마디씩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상이었습니다.